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그런데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버지 바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터번 4살이고 인천에서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64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지만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하셨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안 좋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쾌쾌한 냄새,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하고. 아버지, 왔습니다. 왔니? 거실로 나오신 아버지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많이 마르셨습니다. 얼굴도 창백하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내가 아버지를 자세히 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멀쩡해. 다리는요? 걸으실 때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냥 좀 저린 것뿐이야. 아내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다리 저리다고 하셨잖아. 당뇨 합병증일 수도 있어. 당뇨요? 응. 아버님 혹시 당뇨 있으신 거 알아?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아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주 저희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당뇨가 심각합니다. 당뇨요? 네. 혈당이 정상의 3배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증상은 없으셨어요? 갈증, 피로, 체중 감소. 있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다리에 합병증이 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조직이 괴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괴사라니?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초기였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의사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매일 상처 소독하고 약 바르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절단까지 갈 수 있어요. 절단이요? 네, 그만큼 심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더 큰일이잖아요. 미안하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매일 관리하셔야 해요. 알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으세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처 소독은 전문가가 해야 해요. 제가 간호사니까 제가 할게요. 하지만 아버님, 다리 절단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결국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이사 오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아버지 방으로 들였습니다. 침대와 옷장을 새로 샀습니다. 아버지,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아들. 그날부터 아내의 간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다리를 소독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붕대를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함께 도왔습니다. 여보,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혼자 힘들잖아. 괜찮아. 회사 가. 아내는 능숙하게 아버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역시 간호사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일찍 끝났습니다. 아내한테 깜짝 선물이나 사가야지. 꽃집에서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반쯤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버지 바지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벨트를 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아내가 아버지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버지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봤습니다. 아버지 다리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넓적다리부터 발목까지 전체에. 아내가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붕대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아버지 다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리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 빨갛게 부어오른 부분들. 까맣게 변한 피부. 이렇게 심각했구나. 아내가 소독약을 들고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 진통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면봉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벽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새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됐어요. 고맙다, 수진아. 천천히 일어나세요. 아내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바지를 다시 입으셨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좀 나아 보이세요. 그래? 네. 붓기가 줄었어요. 다행이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제야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다시 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벌써? 아내가 놀라며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끝나서 이거 선물. 장미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다리가 저렇게 심각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와서 놀랐어. 응, 미안. 깜짝 선물하려고 했는데 들켰지? 응, 장미 고마워. 예뻐. 여보, 응? 아버지 다리 봤어. 아내가 멈췄습니다. 언제? 오늘 집에 왔을 때. 아,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말하지 말래서. 왜? 너 걱정시키기 싫으시대. 하지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간호사잖아. 매일 하는 거야? 응, 아침 저녁으로. 힘들지? 조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인데.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돌봐줘서.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내 혼자 고생하게 해서. 내가 더 도와드려야겠어. 클리프행어.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간호를.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회사 가기 전에 아버지 식사를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는 아내가 했습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어. 소독약은 이 순서대로 써야 해. 복잡하네. 익숙해지면 괜찮아. 아내는 인내심 있게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툴렀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붓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상처에서 진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열도 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천을 재봤습니다. 38.5도. 열이 높으세요. 그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님, 그냥 좀 쉬면 돼. 아버지는 병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완강하셨습니다. 결국 집에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항생제를 구해와서 드렸습니다. 해열제도 드렸습니다. 2일 후 열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늦게까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저도 도왔지만 회사 일도 있었습니다. 야근도 잦았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방에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 아버님 상처가 안 좋아져서.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가서 자.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하지만 아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여보, 학교 늦겠어. 아내는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했습니다. 아, 몇 시야? 8시 반이야. 세상에. 아내가 황급히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도 회사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조퇴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어지러워.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집에 가서 쉬어. 응. 그리고 아버님 점심 못 챙겨드려서 미안해. 네가 퇴근하면.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어. 저녁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조금 쉬니까 나. 무리하지 마. 알아.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아니, 수진이가 아픈가 봐. 제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아버지 드시기 편하게
식사를 마치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상처가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요. 괜찮아. 수진이가 잘 치료해주고 있어. 하지만 며칠만 더 보자.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소독을 했습니다. 아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 같았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가봤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다리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아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상처가 너무 심해졌어. 저는 아버지 다리를 봤습니다. 상처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넓은 부위가 괴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안 돼요. 이러다 절단하게 돼요. 그래도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실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 후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괴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괴사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돌봐서. 아니야, 여보. 네 잘못 아니야. 제가 간호사인데,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수술하면 돼.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절단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절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절단은 안 했습니다. 정말요? 네. 괴사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해서 집중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희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다리에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아니야, 수진아. 네 잘못 아니야.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넌 충분히 잘했어.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클리프행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입원했습니다. 2주간. 저와 아내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지만 퇴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서 또 관리할 수 있을까? 아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억 50만 원이요? 네. 수술비, 입원비, 약값 포함입니다. 보험이 일부 적용됐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 월급은 3억 50만 원입니다. 아내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합쳐서 630만 원. 거기서 집 대출 120만 원, 생활비 2억 5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260만 원입니다. 병원비 4억 50만 원을 내려면 2개월치 저축을 다 써야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일단 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병원비를 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들. 당연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 오세요. 3번이요? 네. 상처 소독하고 약 바르고 최소 3개월은 해야 합니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5만 원, 일주일에 15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3개월이면 180만 원, 거기에 약값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월급에서 100만 원씩 빠지면 생활이 안 되는데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우리 못 살아. 나도 알아. 어떡하지? 아내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할게. 집에서? 응. 병원 갈 필요 없이 내가 소독하고 약 바르고. 하지만 지난번에 악화됐잖아. 그땐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이번엔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웠어. 정말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결국 우리는 집에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필요한 약과 도구를 샀습니다. 아내가 다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저는 최대한 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내가 정말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학교에서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업무 태만이 심한데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집안 사정이 좀. 그래도 학교 일은 해야죠. 죄송합니다. 아내가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알아, 미안해. 아버님 돌보는 것도 힘든데 학교 일까지 내가 더 도와줄게. 고마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약값과 의료용품 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대출금 못 낼 것 같아. 대출? 응. 돈이 없어. 어떻게?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결국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200만 원.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3개월째. 아버지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아버지 방에서 소독하다가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밀웰9를 불렀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몇 달간 제대로 쉬지 못하셨죠? 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푹 쉬셔야 해요. 아내를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네가 너무 무리했어. 우리 아버지인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울었습니다. 아내는 3일 입원했습니다. 그 3일간 저는 회사를 쉬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아버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붕대를 감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고맙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당분간 쉬어. 아니야, 아버님 돌봐야 해. 내가 할게. 하지만 너는 회사 가야 하잖아. 우리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중환자실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이요? 네. 24시간 전문 간호 포함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50만 원. 저희 월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고모. 고모. 아버지 여동생이셨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분이었습니다. 고모? 어떻게? 네, 아버지 얘기 들었어. 많이 아프시다며? 네. 내가 갈게. 네? 내가 가서 오빠 돌볼게. 저는 놀랐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그래. 나도 시간 있고 오빠 혼자 두기 그렇잖아. 하지만 이틀 후에 갈게. 주소 보내줘. 고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모가 온대. 고모? 어떤 고모? 아버지 여동생. 10년 만에 연락 왔어. 왜 갑자기? 아버지 돌봐주시겠대. 정말? 저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틀 후 고모가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고모, 오셨어요. 그래, 오빠 어디 계시니? 안에 계세요. 고모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오빠. 설마, 영희야? 응, 나야. 두 분이 포옹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계셨습니다. 오빠, 많이 아프다며? 괜찮아. 나아지고 있어. 그래도 내가 볼게. 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어. 정말? 응. 요양원에서 10년 일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고모가 전문가셨다니. 그날부터 고모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아내보다 더 능숙했습니다. 민호야, 소독약은 이렇게 써야 해. 아, 네. 붕대는 이 정도 세기로 감아야 해. 너무 세면 혈액 순환 안 돼. 알겠습니다. 고모가 아내에게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수진아, 네가 잘하고 있더라.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감사합니다, 고모님.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은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지.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모 덕분에 아버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빠, 많이 나아졌어. 그래? 응,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아내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보, 고모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 나도 좀 쉴 수 있어. 고마운 분이야.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고모. 거실에 앉았습니다. 고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아니야, 오빠 병원비, 생활비 다 네가 대고 있잖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네 형편도 어려운 거 알아.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수진이한테 들었어. 너희가 돈 빌리고 저축 다 쓰고. 미안하다.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고모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500만 원. 오빠 치료비로 써. 고모, 이건 받아. 내가 모은 돈이야. 오빠 치료하는 데 쓰라고. 고모님,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오빠 돌볼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고모님도 괜찮아. 나는 혼자 사니까 시간 있어. 그리고 이게 내 일이기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모 덕분에 저희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덜었습니다. 아내도 학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다 나으셨습니다. 오빠, 이제 거의 괜찮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수진이가 잘 돌봐줬어. 나는 마무리만 한 거야. 고모가 아버지 다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하루에 한 번만 소독하면 돼.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호야, 오빠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이요? 너희한테 미안하대. 너무 짐이 된 것 같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결정하셨어. 뭘요? 나랑 같이 살기로. 저는 놀랐습니다. 고모랑요? 응. 나는 혼자 사니까 오빠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오빠도 원하셔. 너희한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으시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전문가가 돌봐주신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모랑 사시려고요? 응. 왜요?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아내도 같은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 안 와? 응. 너도? 아버님 가신다는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려고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호야, 너희는 정말 잘해줬어. 아버지로서 너무 고마워. 그럼 왜 가시려고 하세요? 너희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소리예요? 민호야, 나는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진 거 봤어. 너희가 돈 걱정하는 것도 다 들었어. 나 때문에 너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아. 그래서 영희 고모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일주일 후 아버지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 개인 물품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사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입으세요. 새로 샀어요. 괜찮아? 이런 것까지. 입어보세요. 아버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버지가 옷을 입어보셨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셨습니다. 어때요? 좋구나. 고마워. 아내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아내는 자주 울었습니다. 고모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오빠, 준비 다 됐어? 응, 다 됐어. 그럼 가자.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돼. 주말마다 갈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바쁘잖아. 아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래, 수진아, 너도 건강해야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내가 더 고마워. 정말 잘해줬어.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감사합니다, 고모. 그리고 너희도 이제 좀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차 안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자주 뵙게 될 거야. 응. 하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와 옷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아내가 상처를 소독해 드리던 곳인데 이제는 빈 방이었습니다. 여보, 이 방 어떻게 할까? 일단 그냥 두자. 응. 첫 주말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고모 댁을 찾아갔습니다. 인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아버지가 반겨주셨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영희 고모가 잘 챙겨줘. 다리는요? 많이 나았어.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좋아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고모가 점심을 차려주셨습니다.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고모,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아버지와 산책을 했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좋네요. 그래, 나도 매일 와. 고모랑 사시는 게 어때요? 좋아, 영희가 잘해줘. 그리고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덜해서 좋아. 아버지,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짐이 됐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멈춰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아비를 이렇게까지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어디 있어.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복 받은 거지. 우리는 한참을 공원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아 보이셨어.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다행이다. 고모님이 잘 모시는 것 같아. 그러게.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좋아지셨습니다. 다리도 거의 다 나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다 영희 덕분이야. 고모가 정말 잘 돌봐주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기시고 약도 제때 드시게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안 내도 되니까. 아내도 학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좋지? 응, 많이 편해졌어. 나도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응?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고모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어요? 민호야, 오빠가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건강은 괜찮아. 근데 고모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요즘 우울해하셔. 우울해요? 응, 자꾸 혼자 방에 계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왜요? 너희 보고 싶으신가 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왔니?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모가 우울하시다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고 싶더라. 매주 오는 거 알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아니에요. 아니야. 이기적이야. 너희 편하게 해주려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외롭더라. 아버지, 너희랑 같이 살 때가 좋았어. 비록 너희한테 짐이 됐지만 그래도 가족이랑 함께 있으니까. 좋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야겠어. 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야 할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우울해하셔. 알아. 나는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고 싶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요? 응,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알아.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어. 쓰러지기까지 했잖아. 그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말? 응. 고모한테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아버지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고. 아내가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버지 우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나 고모야. 네, 고모. 무슨 일이세요? 오빠가 쓰러지셨어. 네?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봐.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내도 따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고모. 민호야, 왔구나.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약을 안 드신 것 같아. 약을요? 응. 당뇨약. 며칠간 안 드신 것 같아.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왜 안 드신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매일 챙겨드렸는데 나 몰래 버리신 것 같아. 1시간 후 의사가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얼마나요? 혈당이 정상의 5배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식을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를 면회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 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약을 안 드신 거예요? 아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버님은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고모도 함께였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고모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고모도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쯤 의사가 나오셨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네. 혈당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언제 깨어나실까요? 그건 지켜봐야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아내도 매일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깨어나세요. 고모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침대 밑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이것 봐. 작은 노트였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일기 같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3월 15일 민호네 집을 나왔다. 영희 고모랑 사는 것도 좋지만 민호랑 수진이가 보고 싶다. 3월 22일 민호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하지만 1시간 만에 갔다. 너무 짧다. 3월 29일 또 민호가 왔다. 하지만 금방 갔다. 항상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간다. 내가 부담스러운가 보다. 4월 5일 요즘 자꾸 생각이 든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까. 민호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 4월 12일 약을 안 먹어봤다. 어떻게 될까? 빨리 없어지면 민호가 편할까? 4월 19일 며칠째 약을 안 먹는다.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민호를 위해서. 저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약을 안 드신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갔어야 해먹는데. 고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니.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아버지가 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의사가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아버지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약을 안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짐이 되기 싫었어.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왜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너희한테 부담이잖아. 부담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없이 못 살아요. 절대로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쓰러지고 너희가 돈 걱정하고 그건 저희가 미숙해서 그래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왜 그러셨어요? 왜 약을 안 드셨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고맙다. 제가 쓰러진 건 제가 무리해서예요.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 제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아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랑 다시 같이 사세요.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민호야도 괜찮니?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희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고모가 들어오셨습니다. 오빠, 깨어나셨어요? 영희야,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로. 미안해. 오빠, 민호네 집으로 가세요. 뭐? 민호가 오빠를 원해요. 수진이도 원하고요. 고모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호야, 오빠 잘 모셔드려. 네, 고모,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도와줄게. 고모,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내가 틀렸어. 고모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고맙다. 아버지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그대로구나. 네. 아버지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지난번처럼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 맞아. 체계적으로 해야 해. 아내가 스케줄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 저녁, 아내 주말, 교대 약 관리, 식사 준비, 상처 관리 모두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체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응,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도 드시게 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그래.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 집에 오니까 좋아. 다행이에요. 저녁에는 아내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상처도 소독했습니다. 아버님, 다리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아버지, 날씨 좋네요. 그래. 기분이 상쾌하다. 자주 나오세요. 그래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도 아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담하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모도 자주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민호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정말요? 응. 너희랑 같이 사니까 좋아. 저희도 좋아요. 그리고 미안해. 내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 앞으로는 안 그럴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환자분, 완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당뇨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나았구나. 네. 축하드려요, 아버지.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도 샀습니다. 설탕이 적은 당뇨 환자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축하해요. 고맙다, 얘들아. 이제 걱정 없이 사세요. 그래, 그럴게. 촛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불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소원 뭐 빌으셨어요? 비밀이지. 궁금한데요. 나중에 알려줄게.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빈 소원이 뭔지,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산책도 가시고 운동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공원, 친구들 만나러. 친구요? 응, 공원에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생겼어. 좋으시네요. 그래,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야. 같이 운동하고 바둑 두고.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희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앉아봐. 네? 할 말이 있어.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너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갑자기 왜요? 지난 몇 달간 너희가 나를 살렸어. 진짜로.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약 안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너희가 날 다시 살렸어. 아버지, 그리고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도망쳤어. 고모 집으로. 근데 막상 가니까 정말 외롭더라. 가족이 그리웠어. 저희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저희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재혼하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이요? 응,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랑. 세상에, 알고 지낸 지 2달 됐어. 좋은 분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고맙다. 언제 하시려고요? 다음 달, 조촐하게 할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 한 달 후 아버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62살 김순희 할머니였습니다. 밝게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할게요. 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희 씨 집으로 갈 거야. 작은 아파트인데 둘이 살기 딱 좋아. 저희랑 안 사시려고요? 응. 신혼인데 너희랑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자주 올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세요? 그리고 민호야. 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수진이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어.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사랑한다 얘들아.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가 새 어머니와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십니다. 새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민호야, 밥 먹었니? 네, 아버지. 같이 드세요. 그래.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 바지를 내렸던 그날, 저는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함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보, 말이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정말? 응. 우와, 우리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아버지. 얼른 가볼게. 수진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우리는 안고 있었습니다. 9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보셨습니다. 저게 내 손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버지, 이름은 예은이로 지었어요. 예은이? 네, 예쁠 예, 은혜은.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가 계속 우셨습니다. 내가 이 날을 볼 줄이야. 당연하죠.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그래, 너희 덕분이야. 우리는 가족입니다. 3년 전 제가 아내가 아버지 바지를 내리는 걸 봤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 아버지를 위한 희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가족을 봅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딸,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